안녕. 우리 지난 시간에는 멘델 아저씨가 유전 법칙을 알아내기까지 그 긴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멘델 아저씨가 밝힌 유전 원리를 공부하기 시작할 거예요. 세 가지. 우열,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제 차근차근 연습해야 되는데 그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 앞으로 이제 수업에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한 유전에 관련된 용어들을 활용할 건데요. 이 용어들의 뜻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따라오기가 앞으로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용어들 총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의 기초거든요. 자,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붕어빵 그림을 그려놨어요. 부모랑 닮는다. 그치? 자, 그리고 밑에 쭉 살펴보면 1번부터 15번까지 선생님이 빈칸을 쭉 비워 놓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말들은 사실 우리 교과서에 군데군데 계속 숨어 있어요. 교과서를. 그래서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176쪽부터 해서 179쪽에 교과서 본문, 그 다음에 그 측면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들에 이 유전 용어들이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 여기 지금 학습지 한 장에 모은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학습지 설명하는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니들이 해야 될 일은 연필 들고 교과서 176쪽부터 179쪽까지 줄을 쳐가면서 한 4번, 5번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성이 이런 뜻이구나. 잡종이 이런 뜻이구나. 대립형질이 이런 뜻이구나. 감이 올까 말까 그래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고 그 용어를 직접 찾아서 학습지에 적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 설명 영상으로 자신의 답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선생님 영상만 듣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충분히 읽어보고 답에 대해서 고민해 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 정답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자, 그럼 첫 번째 염색체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용어가 2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핵 속에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만 응축하여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은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쳤다 그죠? 이름이 염색체 되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 염색체 중에서 하나의 세포 안에 있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처럼 생긴 염색체를 그렇지 상동 염색체라고 공부했었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 안에 포함되었던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염색체가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안에 바로 우리가 부모를 닮게 하게 그 근원인 유전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부모와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의 부모를 어버이라고 앞으로 칭할 거예요. 어버이. 이 어버이의 교배로 인해서 태어난 첫 번째의 자손을 자손 일대라고 하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F1으로 많이 표현할 겁니다. 물론 부모는 P를 약자로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손 일대가 또 결혼하여서 뭐 식물로 따지면 교배하여서 태어난 그 다음 자손을 자손 2대라고 하고 F2로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칭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형질과 대립형질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생물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성질인데 우리 앞으로 멘델 법칙하면서는 완두의 씨 모양, 그다음 완두 씨 색깔, 그다음 완두의 키, 그다음에 꽃 색깔 등등등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해요. 형질. 그런데 이 형질 안에서요. 우리 여기 지금 모양 같은 경우에 둥근 것과 주름진 것. 그 다음 색깔 같은 경우에도 노란색과 초록색. 그래서 서로 뚜렷하게 비교되는 형질. 즉, 한 가지 형질에서 서로 구분되는 변이를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완두가 바로 이 대립형질이 아주 뚜렷하지요. 자, 그리고 순종과 잡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몇 세대를 계속 자가수분. 자가수분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올
용어인데요. 같은 그룹, 한 그룹 안에서 계속 교배를 하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세대, 자손 1대, 자손 2대, 자손 3대 계속 교배하여도 같은 형질만 계속 나와. 그거를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여기 예에 나와 있는 영어 표기법 있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서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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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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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있는데 계속 대문자, 소문자끼리 다 같은 것끼리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이게 바로 순종인데요. 이렇게 구성하는 요령은 요 밑에 유전자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순종과 반대로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을 교배해서 나오는데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달라요. 이런 경우 잡종이라고 합니다. 잡종. 그래서 예에 적힌 요 예를 봐보면 아까 우리 알파벳 구성이 조금 다르죠.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립 형질을 가진 순종끼리 교배했는데 자손 일대에서 나타나면 그 아이를 우성이라고 하고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형질은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두의 모양에서는 둥근 것이 우성이고요. 주름진 것은 자손 1대에 나타나지 않다가 자손 2대에 등장하게 되죠. 색깔은 황색, 즉 노란색이 우성, 녹색, 초록색이 열성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유전자는 멘델 아저씨는 유전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게 바로 DNA 유전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래서 12번에 들어갈 용어는 유전자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전자 중에서 지금 봐보면 우리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은 이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얘들 이름을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근데 이 대립 유전자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우리 요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순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얘들은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아이는 순종에 해당하고요. 이 아이들은 잡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유전자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많이 나타낼 건데요.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유전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을 표현해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의 완두를 유전자형으로 표현해라 그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여기 대문자 RR과 대문자 R, 소문자 R은 둘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모두 다 둥근 모양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소문자 RR 있죠. 이 아이는 주름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의 그 차이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같더라도 유전자형이 다르더라도 표현형은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랑 했던 15개의 용어는 앞으로 굉장히 자주 쓰일 건데요. 선생님이랑 방금 설명했던 내용 한 번만에 알아들었다 하면 니는 진짜 천재거든. 사실 지금 긴가민가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게 정상이에요. 앞으로 우리 우열의 원리부터 시작하면서 차근차근히 좀 더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용어는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